갑자기 난입한 레굴루스의 등장에 당황해하는 스바루였습니다. 스바루가 질문하려 하자 레굴루스가 말을 막으며 설교하기 시작하는데요. 혼자서 20초가 넘게 말하는데 원작에서의 전문은 이렇습니다. 요약하자면 나는 배려심이 깊지만 너는 예의를 모른다. 신뢰를 저지르고도 무신경한 너는 나의 인격을 부정했다. 욕심이 없고 이성적인 나의 권리를 침해했다 였습니다. 이 말에 스바루는 다급하게 사과하는데 이는 시리우스의 영향이 아닌 점점 레굴루스의 눈에 광기가 띄는 것을 보고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레굴루스는 다시 배려를 언급하며 사과를 받아줍니다. 시리우스가 사랑에 관한 말을 하거나 레굴루스가 배려를 주장하고 페텔기우스가 근면을 외치는 것은 얼핏 들으면 평범해 보이고 맞는 말입니다. 다만 대제주교답게 말과 행동은 모순되어 있는데 배려를 주장하며 의식을 잃은 에밀리아를 멋대로 데려가고 자기 중심적 사고로만 행동하는 레굴루스의 모습이었습니다. 리제로 세계관에서 강자에 속하는 레굴루스는 당연히 대제주교 중 최강이며 앞으로의 장면에서도 별다른 몸짓 없이 공격하거나 막아냅니다. 같은 대제주교임에도 사이가 좋지 않은 모습인데 레굴루스는 또 한 번 권리 침해를 주장합니다. 스바루는 그 사이를 틈타 에밀리아를 구하기 위해 샤마크로 시야를 가리고 채찍으로 먼저 레굴루스를 넘어뜨릴 생각이었으나 레굴루스의 발짓 한 번에 채찍이 풀리고 샤마크가 거칩니다. 반격하려는 레굴루스에 맞서 오리지널 마법 EMM을 구사하는데 이 마법은 마법 필드로 몸을 덮어 스바루에 대한 간섭을 못하게 하는 방어 마법으로 이번에는 공격도 흘리고 그대로 통과해 레굴루스의 뒤를 잡았습니다. 자랑스러워하는 스바루와 베티의 표정도 보였는데 이어 인비지블 프로비던스로 공격하지만 타격이 없었습니다. 시리우스는 이때 페텔기우스의 존재를 느낍니다. 스바루가 이러한 능력을 쓸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2기에서 에키드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ここ数日の間に君は怠惰の魔女因子の持ち主を殺しただろう。魔女因子は新たなよりしろに君を選んだ。 에키드나에 따르면 페텔기우스가 죽으면서 나테의 마녀인자는 스바루에게 깃들었는데요. 듀스의 경우에서처럼 마녀인자를 가진 사람은 권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바루는 가필과의 싸움에서 처음으로 인비지블 프로비던스를 사용했었습니다. 마녀인자도 있고 권능도 사용하는데 나테의 대제주교가 된 것이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대제주교는 마녀교에서 간부 역할을 하는 존재로 마녀교도 중 마녀인자를 가진 이를 대제주교라고 부릅니다. 질투와 공석이라고 알려진 오만의 대제주교를 제외하고 남은 5개의 마녀인자 중 나테가 토벌되어 마녀인자가 스바루에게 옮겨진 것이었는데 마녀인자는 리제로에서 떡밥이 많은 소재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현재는 스바루에게 나테의 마녀인자가 옮겨져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녀인자에는 적성이 없는 인자를 흡수하면 정신에 이상을 일으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바루는 마녀인자를 받아들이고 이상이 없었다는 점도 주목해 볼만 하지만 관련된 부분이 적어도 3기에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권능에는 큰 반동이 있었기에 연속 사용엔 실패했는데 타격이 없어 보이는 레굴루스는 어김없이 설교를 늘어놓습니다. 레굴루스는 오직 에밀리아의 얼굴만 보고 신부로 삼겠다고 말한 것이었는데 예쁘다는 말은 동의하지만 왠지 모르게 할 말을 잃게 하는 레굴루스였습니다. 분명 지난화에서 티나는 시리우스의 옆에 던져졌었는데 사라져 있었습니다. 시리우스가 보여줄 때의 연출이 티나를 갑자기 꺼냈을 때의 연출과 똑같기 때문에 티나는 시리우스가 다시 어딘가로 숨겼을 것으로 생각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인비지블 프로비던스는 묘사만 이렇게 될 뿐 스바루를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흔적을 느낀 시리우스는 스바루를 페텔기우스라고 착각하는데요. 이 착각의 원인은 권능이 페텔기우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비슷하고 타인의 몸에 빙의할 수 있다는 페텔기우스의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레굴루스의 말에 따르면 시리우스는 페텔기우스를 일방적으로 좋아하고 멋대로 로마네 콩티라는 성을 자처해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레굴루스는 이번에도 페텔기우스의 권리 침해를 주장하고 시리우스는 광적인 논리로 사랑하고 있었다며 변론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자 사람들의 감정이 공명하며 시민들은 정신적, 신체적 타격을 받습니다. 마각탑의 종이 울리며 결정의 색이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는 것은 정오를 의미합니다. 복음서를 따른다고 하며 시리우스와 레굴루스는 퇴장하는데 레굴루스가 발끝으로 바닥을 가볍게 치자 스바루의 다리가 잘려나갑니다. 자세히 보면 시리우스의 공격으로 부서진 바닥 파편 중 작은 돌멩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레굴루스가 바닥을 친 게 아니라 이 조각을 튕겼던 거고 이것이 총알같이 날아가 스바루의 다리를 관통한 것이었습니다.
고작 도라나로 보여준 압도적인 전투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따라야 한다며 자기 할 말만 하고 사라지는 둘의 모습인데 같은 집단에서 같은 이유로 행동하는 둘이지만 한치도 일치할 수 없다는 것이 방향과 평행선으로 연출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오토는 키리타카에게 갖다줄 소알리에를 포장해가다 폭식의 라이와 마주칩니다. パームベームにすればよかったですかね。 중요하지도 않아 보이는 빵을 언급하는 장면이 많았는데 일화 속 버릇처럼 말하는 가필의 관용구에서도 빌드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バームベームは寝かせるほどうまいってのも 이렇게 빵 이름을 언급했던 것은 다음 관용구를 위해서였습니다. お客様にはおもてなしとソワリエを 프레드를 구해준 답례로 차를 대접받는데 취향을 물어보지 않고 내놓은 차가 가필의 취향이었고 어머니를 닮은 리아라 톰스는 가필의 버릇처럼 관용구를 사용합니다. 처음 가필이 성역에 틀어박힌 이유이자 나올 수 있었던 이유, 그녀가 죽은 줄 알았던 자신의 어머니라는 생각에 가필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런 가필에게 리아라의 남편 갤럭 톰슨이 살해를 하고 싶다며 쫓아옵니다. 정면 승부의 관용구를 되뇌이며 가필은 리아라의 본명을 확인합니다. 갤럭에 의하면 리아라는 15년 전 산사태에 휘말려 파묻혀 있었고 갤럭이 구해주긴 했지만 사고로 인해 그 이전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그녀의 보호자가 된 갤럭과 둘의 유대감이 깊어졌고 새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俺様は何の関係もねえさ 이미 기억을 잃은 리시아, 리아라 톰슨에게 가필은 사실을 말할 수 없어 떨리는 목소리로 부정합니다. 이마에 난 X 모양의 흉터는 시련을 보고 어머니의 입맞춤을 없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스스로 낸 상처였습니다. 미미가 가필을 지붕으로 데려와 울어도 된다며 안아주는데 가필은 미미의 감촉에 어머니의 사랑이 떠올라 가필은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다음날 가필은 리아라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마음속에만 품어두기로 결심합니다. 어제도 거침없이 가필에게 반했다고 말했지만 부모에게 버려진 사실을 가볍게 얘기합니다. 단편집에 실려있는 내용에서 미미 3남매는 롯이라는 노인 남자에게 거두어져 자랐고 각자의 장점을 키우도록 길러져서 미미는 힘을, 티비는 공부를, 헤타로는 신중함을 가르침 받았습니다. 리아라가 해준 소알리에를 맛있게 먹는 도중 카펠라에 매도하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스바루의 잘린 다리는 베아트리스와 페리스의 도움으로 다시 붙였지만 베아트리스는 만화 고갈로 가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데토토벌 당시만 해도 400년 동안 모은 만화를 다 썼던 베티였는데 스바루뿐만 아니라 광장에 있는 전원의 다리를 치유함으로써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만화를 보충하면 깨어난다는 점은 팩과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스바루는 열이 금방 차오르는 스타일이지만 여기서는 페리스가 차분하게 억제해줍니다. 마녀교 대책본부는 프리스텔라의 10인의 소속 키리타카의 뮤즈 상회였습니다. 물 흐름을 제어하는 4개의 제어탑을 마녀교에게 빼앗겼고 긴급 상황에서 대피를 위한 방송 미티어도 마녀교가 지고 있었습니다. 마녀교의 목적은 마녀의 유골이었는데 설계대로 과거에 프리스텔라를 스몰시켜 마녀를 죽인 적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마녀교가 프리스텔라를 습격한 것은 이곳 어딘가에 있는 마녀의 유골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프리드 남매도 보이지 않고 갤럭이 일하는 도시청사는 카펠라에게 탈취되었지만 가필에게 부담 주기 싫은 리아라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가필은 과거 리아라가 가족을 찾으러 나가다 사고에 휘말린 기억이 떠올라 에밀리아 진영의 방패지만 리아라의 가족을 찾아주겠다고 하며 3화가 끝이 납니다. 무력하게 보고만 있었던 어린 시절과 달리 직접 행동에 나서는 가필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화에서 중요했던 부분들은 이것들과 같았습니다. 이번 화에서 드러난 것은 어머니와 닮은 여성이 어머니가 맞았고 시리우스와 페텔기우스의 관계는 시리우스의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레굴루스는 무적에 가까운 능력을 보여주고 라인은 자신을 우리라고 소개했는데 카펠라를 비롯한 대제주교들의 능력과 정체는 아직은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참고로 카펠라가 자칭하는 루그니카라는 성은 루그니카 왕족만의 성씨며 50년 이상 전에 에메라다 루그니카라는 왕족이 실제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총명한 여성이었지만 극히 이질적으로 잔혹했던 탓에 젊은 나이에 병사했지만 국장도 거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카펠라가 죽은 왕족의 이름을 대는 것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화까지 정리하면 키리타카의 마정석, 요슈아에게 부탁한 편지, 가필의 행복, 아스트레아 가문 이야기, 납치된 에밀리아, 위기에 처한 오토, 마녀의 유골, 대제주교들의 능력이 있겠습니다. 오프닝에서는 갤럭의 모습을 살짝 보여주고 있었고 엔딩에서의 지도는 작전 회의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가필 반, 대제주교 반인 3화였는데 남은 대제주교가 전부 등장한 화였습니다. 이상으로 3화 리뷰를 마치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